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당 조성주의 서예 이야기 역대 서사 압축 파일, 오늘은 서주시대의 역사 이야기를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지난 강의에 은상시기의 금문에 대해서 그 역사적 내용과 실기를 병행 수업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 은상시기를 이어받은 나라가 곧 주나라입니다. 주나라는 서주시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동주시기도 나오고 그 동주시기에 춘추 전국시기도 나오고 그렇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우선 오늘은 서주시기의 역사 간수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요. 다음에 주요 종족문 몇 가지를 가지고 실기 수업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서주시기의 역사 이야기 간단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당 조성주의 서예 이야기 역대 서사 압축 파일 제14강, 오늘은 선진시대 네 번째인데요. 역사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자, 제2편 서주시대입니다. 이 서주시대는 기원전 1046년부터 기원전 771년까지니까 보통 280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또 어떤 때는 편리상 300여 년이라고 말도 합니다. 정확히 275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간 강의했던 부분, 이거를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먼저 주나라의 시조는 요임금 때 농업의 스승이었던 후직으로, 주왕조는 무왕으로부터 마지막 왕인 난왕까지 37대 왕이 이어지면서 790년의 역사를 지니며 희씨성이 건국하였기에 시주라고도 합니다. 사기에 의하면은 후직의 후손인 주족이 오랑캐들과 어울려 지내다가 적인에게 쫓겨서 오랜 기간 머물던 관중 북쪽 방향의 산악지대에서 희성 일족과 주민 1,000가구를 이끌고 이 기산으로 본거지를 옮겼는데요. 이때 상나라에 의해 이곳에 제후로 봉해졌고, 이후 이곳이 희성의 본거지가 되어 이때부터 상나라 서쪽에 정착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족은 초기 이 주방이라고 불리다가 후기에는 주후, 그 다음에 서백으로 이 개편이 돼서 상나라의 정치 질서에 편입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골문의 기록에 상나라의 21대 왕인 무정 때부터 주방을 토벌하는 일에 대해서 점을 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나라 제후국으로 편입된 이전부터 주족은 상나라에 상당히 거슬리는 존재였던 것으로 짐작이 된다라고 기록이 전합니다. 아마 그 눈에 까셨던 모양입니다. 전술한 바 상나라를 이은 주나라는 본래 중원이 아닌 상나라의 서쪽 변방에서 발원한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나라는 그들의 서북쪽에 있었던 유목 세력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동쪽에 있었던 중원의 문화도 받아들인 이러한 국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1600년까지 약 400년간은 하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라는 전설로만 전해올 뿐 아직 확실히 증빙할 만한 출토 문물 자료가 없어서 실존 국가라고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원전 1600년경부터 기원전 1046년까지 약 500년간은 이 상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죠. 이 상나라는 후기 반경왕 때 나라 이름을 은이라고 바꿨습니다. 이미 강의해 드린 거 지금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원전 1046년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폭군 주왕 때 서쪽 변경에 있던 주 부족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은나라죠. 이때 주나라는 상나라의 서부 제후국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시황 통일 전 중국 고대사는 이른바 하, 상, 주의 시대로 역사서는 주나라가 상나라를 이은 중국 고대에 존재했던 나라이며 기원전 11세기경에 의수 분지에서 세력을 확대해서 이 상나라 즉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중화의 천자로서 이 중원을 지배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흔히 중원 이야기를 많이 듣죠. 중원이 뭐냐면은요. 중원은 이 협의 좁은 의미로는 옛 주나라 지역인 지금의 중국 중부지방을 말하고요. 광의 넓은 의미로는 중국 전역을 의미하며 이는 중국 옛 하, 상, 주를 비롯한 고대 중국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나라 그러니까 서주죠. 건국 그리고 천명사상과 봉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명사상입니다. 먼저 주나라는 건국 시점에서 정통성을 갖춘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시작했으므로 본인들의 정통성 강화를 위한 기초사상이 필요했죠. 그래서 주나라가 모시는 신은 상제라 하여서 하늘신이었고 이러한 상제의 뜻을 천명이라 인식을 하였습니다. 주나라는 이 같은 상제의 천명을 받아 포악무도했던 상나라를 정당하게 토벌한 천명의 국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명은 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이 도덕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상나라 또한 이 천명을 따르지 않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하늘의 버림을 받아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였습니다. 주를 표방한 주나라는 앞서 멸망한 상나라 때에 조상에게 제사를 올림해 인신공양 즉 살아있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던 악습을 모두 배척을 하였습니다. 이 상나라 때 인신공양을 잠시 들여다보면은 거의 신중심했다는 말이 되는데요. 각골문에 나타난 기록에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누군가를 제단에 올려 불태운다는 것 이런 것이라든지 또는 주술사를 죽여서 비가 내릴지 어떨지를 묻는 기록 등이 있는데 이런 기록에서 그러함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은 주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 2번은 상나라 즉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주 아까 제신이라고 그랬죠. 주는 포락지형을 행하던 앞서서 포락지형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포악한 정치와 희대의 미색 달기와 함께 주지육림에 빠져 결국 나라를 멸망케 한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중국의 고대 왕조에는 이 이른바 요물이라고 일컫는 여인이 있었는데 하나라 마리 그리고 이 마리는 거랑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달기로 은나라 주왕 곁에는 달기가 있었습니다. 이 주왕의 여인 달기는 하나라 왕조 말 천하의 폭군 거랑의 애첩 마리와 더불어 고대 중국사에서 악녀의 대명사로 알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본문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중국 역사의 경국지색 즉
나라를 기울게 할 만한 미색이라는 4대 미인이 있는데요. 서시, 우희, 왕소군, 양귀비 이렇게 4명을 4대 미인이라고 그런답니다. 자, 주 3번입니다. 천명사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는 왕을 천자라 하였는데 천자는 천명을 받아 백성을 다스리는 왕을 말합니다. 천자가 다스리는 땅은 천하가 되는 것이고 이 천자라는 개념이 주나라 왕실의 격을 높이면서 봉건제를 유지해주는 사상적 바탕이 되었습니다. 즉 천자는 덕을 실천하며 어진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주나라의 천명사상입니다. 다음은 2번째로 봉건제도입니다. 주나라가 내세운 봉건제도. 주나라는 건국과 함께 천명사상에 따라 봉건제를 실시하여 왕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그들이 통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나라는 중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봉건제도를 실시한 나라입니다. 주나라 초기 왕조는 덕치를 위주로 하였다라고 사마천은 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봉건제도는 주가 붙었죠. 후대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며 크게 약화되고 결국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리죠. 주나라는 상나라 잔존 세력에게 땅을 주고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도록 하였는데요. 이때 친척들을 제후로 삼아서 연나라, 노나라, 제나라와 같은 제후국도 세우게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봉토건국, 즉 봉건제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왕은 제후에게 토지와 백성을 주고요. 제후는 땅을 받은 대신 곡물과 군사력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 하에서 왕가 자체 내에서도 이 수직적 신분 관계가 성립하였고 이에 서열에 따른 예를 갖추게 되었으며 아울러 그 예를 갖추어서 선왕이나 조상을 기리는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봉건제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요.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이 혈연의 관계로 이루어진 제도로 서양의 봉건제도의 어떤 계약 관계와는 달리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연대감이 약해지게 되고 그 결과 이민족이 침략해 왔을 때 제후들이 왕에게 지원 군사를 보내지 않으면서 점점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 주 5가 붙었습니다. 결국 춘추 전국 시대에는 이 봉건제도가 있으나 마나한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자, 그러면은 주 5번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771년 주나라 제12대 유왕에 이르러 서쪽에 견융족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때 주나라 유왕은 제후들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도우러 오는 제후가 아무도 없어서 결국 이때 유왕은 죽임을 당하고 서주는 이 시기에 없어져 버립니다. 멸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듬해인 기원전 770년 유왕의 아들 13대 평왕이 나급, 지금의 낙양입니다. 나급으로 천도를 하니 곧 이 시점에서 곧 서주시대, 이거 막을 내리고요. 동주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동주시대는 뒤에서 이제 강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3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나라의 제례와 신분 서열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나라는 개국 후부터 줄곧 종묘와 사직을 매우 신성한 장소로 여겼는데요. 종묘는 조상의 신을 모신 곳을 말하고요. 사직은 지신을 모신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
종묘와 사직을 잃는다는 것은 곧 이 폐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주나라는 이 무왕의 동생입니다. 주공탄, 이 사람은 생물비상이고 나중에 노나라의 시조가 됩니다. 이 사람이 만든 예법에 따라 신분의 차별을 분명하게 하였는데요. 예를 들면은 왕 아래에는 공이 있고 그 밑에 후가 있고 그다음에 백이 있고 그 밑에 자가 있고 그다음에 남, 이렇게 오자기를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남까지는 제후라고 불리었고요. 왕이나 제후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귀족 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을 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의 밑에는 대부들이 있었고 가장 말단 귀족들을 이 선비사자 사라고 하여서 말하자면은 춘추 시대의 귀족들은 경, 대부, 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훗날 이를 합쳐서 부르는 명칭이 곧 사대부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사대부란 말을 많이 쓰죠. 당시 이러한 신분에 맞는 예법을 지정해 두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춤출 무자, 춤을 추는 경우 왕은 제사나 연회에서 8일무를 출 수 있게 했고, 8일무라고 그러면은 가로 세로 8명씩 서서 64명이 출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공은 6일무, 그러니까 36명이죠. 이렇게 출 수 있게 정관과 등을 둘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여러분 논어의 8일편 아시죠? 논어 8일편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자, 논어에 나온 글귀입니다. 공자 우이 계시하사되 8일로 무어정하니 시가이냐온 숙 불가이냐리요. 기억나시죠? 자, 이런 해석입니다. 공자께서 계시를 두고 평하셨다. 이 천자의 일월무를 뜰에서 추게 하니 이 일을 차마 한다면은 무슨 일을 차마 못하겠는가,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계시는 노나라 대부 개손시고 천자나 출 수 있는 64명이 추는 8일무를 말하자면 대부 따위가 천자의 예약을 함부로 사용하였음을 지적한 것으로 그만큼 이 당시 주나라의 왕권이 주초에 비해 매우 약해졌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나라 시기 주례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각 제후와 귀족들이 왕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으로 매년 왕을 아련하여 예를 올리고 예물을 바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주나라의 관료 조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나라의 관료 조직은 실무 행정을 맡는 조직, 그리고 제사나 역사, 지필, 천문, 관측, 점술 등을 담당하는 조직,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실무 행정을 맡는 조직의 장은 태부 또는 태사 이렇게 불렀고요. 그 하부 조직에 군사를 담당하는 사마, 그리고 토지를 맡는 사토,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사공을 두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원, 우리 중원이란 말 많이 쓰죠. 중원, 그리고 서융, 동이, 북적, 남만, 이 뒤에 다 있는 붙은 글자는 오랑캐란 뜻입니다. 자, 서주시대에서 춘추시대까지 역사의 중심지는 태산과 황하를 중심으로 한 중원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태산을 가운데다 놓고 동쪽 지역을 산동, 서쪽 지역을 산서 이렇게 불렀고요. 황하를 기점으로 북쪽 지방을 하북, 남쪽 지방을 하남 이렇게 하였으며 호경 지역을 포함한 위의 모든 지역을 합쳐서 이 중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랑캐 취급을 한 바로는
산서쪽을 서융 또는 강융 이렇게 하였고요. 하북보다 북쪽을 북적, 남쪽 변방을 남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용자, 그 다음에 적자, 그 다음에 이 만자, 또 아까 동이족을뜨게 이자 전부 다 오랑캐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밖의 지역은 춘추시대까지는 변방 혹은 이민족으로 취급하였기에 양자강 중류에 있던 이 초나라, 그리고 양자강 그 하류에 있던 오나라, 월나라, 이런 두 나라도 오랑캐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오랑캐란 흉노, 몽골, 여진족 같은 이민족, 즉 변방에 사는 미개한 민족이라고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아울러 중원 서쪽 지역은 서융이 사는 땅이다 해서 역시 오랑캐 땅이라고 했고요. 훗날 진시황의 진나라 역시 이 당시는 서쪽 변방에 위치하였기에 이민족의 국가로 취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노예 제도가 성행하여 수많은 노예들이 주로 성 밖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때 주나라 사람들은 산동, 하북, 하남 이런 지역에 사는 이민족 사람들을 동이족이라고 불렀습니다. 흔히 고조선 사람들과 동이족 사람들이 한 뿌리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는 사실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6번째로 주나라의 청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나라는 청동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서주 시기, 이 춘추 시기는 일반적으로 청동기 중심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 시대로 접어들면서 점차 청동기 중심에서 철기 중심 시대가 됩니다. 서주 시기에는 조상들의 제사를 매우 중시해서 이 제사에 사용되는 이 제기류는 모두 청동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때 문자는 상나라의 각골문과 금문을 이어받은 것으로, 즉 청동기에 새겨진 문자를 우리는 종종문 또는 금문이라고 하며, 이러한 문자류는 주나라 초기부터 춘추 전국시대를 거치며 여러 형태로 문자의 연변을 가져오게 됩니다. 서주 시기의 대표적 종정으로는요, 초기에 나온 대우정, 그리고 선왕 시기의 모공정, 서주 말기의 산시반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한 수렵이라든지 유목이 정착되어 가는 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 기물은 청동기로 된 이 정이라 불리는 솥이었는데, 전설에 의하면 그 옛날 하나라 때 우임금이 구정을 만들어 각 지역을 상징하는 기물로서 왕실의 권위를 나타냈다, 이렇게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노나라 출신인 공자는 이러한 주나라 문명의 위대함을 칭송하였는데요. 노나라를 건국했던 주공, 그러니까 이름이 단이죠. 앞서서 나왔죠. 이 주공을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받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자님은 본명이 구고요. 기원전 551년에서 기원전 479년까지 생존했던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끝으로 주나라를 좀 더 단계별로 정리해서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왕 이전의 시기, 이때의 주나라는 상나라 변방 서쪽의 제후국이었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주 시기, 지금 공부한 부분이죠. 무왕이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운 이후
서주를 중심으로 해서 275년의 역사를 가진 시기입니다. 이때 무왕이 포악했던 상나라의 말기에 폭군 주왕을 물리치고 덕정을 베풀어서 태평성대를 이어간 시기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고 다음 때인 성왕, 강왕을 거치면서 점차 주나라는 신하가 왕을 능멸하거나 시해하는 등의 부도덕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서주 말기죠. 서주 말기는 유왕이 견용족의 침략으로 죽고 다음은 13대 평왕이 서주를 버리고 동쪽 나급 즉 낙양으로 천도하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770년으로 춘추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이며 이는 곧 동주시대의 시작점인 것과 동시에 주나라 왕실의 위엄이 급격히 쇠퇴해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여러 각 지역에서 패자들이 등장하여 힘과 무력의 통치 즉 전국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강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역사 이야기는 동주시대 즉 춘추 전국시대 강좌로 하게 되는데요. 이에 앞서 다음 강좌 15강에서는 오늘 공부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서주시기 서예사와 몇 가지 종정문의 실기 수업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자료는 각종 중국사 서정류하고요. 사마천의 사기 열전, 위키백과 등 여러 기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께 전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마칩니다.